불이 지금 이런 상황일 때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는 것인지, 지금 어느 상황까지 와 있는 것인지 전문가의 말씀을 들어보겠습니다. 숭실사이버대 소방방재학과 교수입니다. 박재성 교수가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교수님.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박재성입니다. 교수님 지금 현장 상황을 보시기에 어떤 상황이고 지금 불이 어느 정도 심각한 상황인 것으로 보셨습니까? 지금 화재가 지상 1층에서 발생했다라고 하는 얘기가 있고 지하 1층에서 발생했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예, 근데 예. 중요한 것은 저층부에서 발생을 하고 화재가 급속히 확산이 되다 보니까 네. 상층부에 있는 주민들이 그 1층을 통해서 지상층을 통해서 바깥으로 피난이 지금 어려운 상황이고 화재가 워낙 급속도로 최상부층까지 그 확산이 되다 보니까 주민들이 피난을 못하고 갇혀 있거나 옥상에 예. 임시적으로 피난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빨리 예. 인명 구조가 돼야지 인명 피해를 줄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자, 이게 좀 안타까운 상황인데요. 이 불이 났을 때 인명 피해가 발생하는 것이 뭐 화염 자체도 그렇지만 유독가스 때문에 많이 인명 피해가 발생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교수님, 지금 저 현장 상황을 봤을 때요. 지금 연기가 굉장히 많이 치솟고 있거든요. 네. 그러면 저 연기 때문에도 사람이 피해를 많이 입을 수 있는 상황입니까? 그렇습니다. 화재가 발생했을 때 화염에 의해서 소사가 되는 사람보다는 연기에 의해서 인명피해를 당하는 비율이 한 70에서 80%가 됩니다. 예. 제가 지금까지 그 파악한 건물 정보에 의하면 10층짜리이기 때문에 특별 피난 계단이 아니라 피난 계단 형식으로 되어 있는데 예. 계단실을 통해서 연기가 급속도로 확산이 된 것 같고 외주부를 통해서도 연기하고 그 화염이 위로 빨리 올라간 것 같습니다. 예. 그 피난 계단이라는 걸 다시 한번 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피난 계단은 그 계단실에 방화문이 이제 달려 있는 계단을 우리가 피난 계단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방화문이 닫혀 있게 되면은 그쪽을 통해서 화염과 연기가 더 번져나가지 않도록 막아줄 수 있는 이제 그런 계단을 의미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 그런데 그 피난 계단을 사용하지 못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시는 거군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화재가 발생한 부분에서 방화문이 열려 있었는지 어떻는지 하여튼간 연기 자체가 건물 내부를 통해서도 지금 굉장히 급속도로 위로 올라가면서 피난로를 차단시킨 것이 아닌가 이렇게 지금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그럼 원래는요. 원래는 네. 그 밑에서부터 불이 났다고 하더라도 방화문이 닫히면 피난 계단 쪽에는 연기가 들어가지 못하게 그렇게 설계가 되어 있는 건가요? 그렇죠. 피난 계단으로 설계가 되어 있으면 방화문이라는 것은 항상 닫혀 있거나 열린 경우라고 하더라도 자동으로 닫히게 해줌으로써 화재에서 발생하는 연기나 열이 그 사람들의 주요한 피난 경로인 피난 계단으로 들어가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우리가 피난 계단 방화문의 역할인데 예. 그것이 과연 지금 어떤 상태로 되어 있었길래 좀 화재가 저렇게 급속도로 확산이 되었는지 이가 좀 의문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저런 상황이라면은 그 주민들 입장에서는 어떻게 하는 것이 제일 좋은 방법입니까? 가능한 한 가장 원칙론적인 얘기지만 안전한 장소로 피난하는 것이 좋고요. 지상층으로 피난이 가능하면 피난을 해야 되지만 지금 현재 상황으로서는 지상 1층을 통해서 피난이 좀 어려운 부분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집안에 머물러 있게 됐을 때는 화재 자체가 더 확산이 되면 집안으로 연기나 열이 들어올 수도 있고 가능한 한 옥상으로 피난이 가능하신 분들은 옥상으로 피난을 해서 그쪽에서 구조를 기다려주시는 편이 안전하지 않은가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예. 지금 화면으로 봤을 때는 거의 그 위층까지 불길이 번지고 있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굉장히 각 세대에서 피난을 한다는 것 자체가 쉽지 않은 상황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예. 그렇다 하더라도 건물 일부가 지금 불길이 붙고 있고 뭐 계단 쪽으로는 대피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일 가능성도 있습니까? 지금 상황을 봐서는 계단실 쪽은 연기에 완전히 오염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세대 내에 계신 분들, 도저히 계단을 통해서 피난이 곤란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절대 뭐 발코니나 이쪽을 통해서 뛰어내리거나 이런 행동을 하시면 안 되고요. 방화문은 꼭 닫아 놓으시고 틈이 있거나 이런 쪽 부분 같은 경우는 젖은 수건이나 이런 것들로 막아 놓음으로써 연기나 열이 침입하는 것을 최대한 막아주시는 그런 어떤 행동을 해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예. 그 소방당국 입장에서는 저럴 때 그 인명을 어떻게 구조하게 돼 있나요? 그 매뉴얼이 있을 거 아닙니까? 상황에 따라서. 네, 가능한 그 현장에 출동을 했을 때 고가사다리 차를 통해 가지고 인명 구조자가 있는 쪽에 고가사다리를 댐으로써 인명을 구조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지금 이 건물 같은 경우는 구조사다리차를 펼 수 있는 환경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를 아직까지 제가 정확히 파악이 안 되고요. 특히 뒤쪽 같은 경우는 전철 선로가 있기 때문에 그쪽에서 접근은 어려운 부분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지금 제가 보기에도
구조사다리 차에 의한 인명 구조가 쉬운 그 주변 환경은 아닌 것 같습니다. 옆에 건물하고 굉장히 가까이 붙어 있고요. 예. 자, 인명 피해가 없기를 모든 국민들이 지금 간절히 염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매우 안타까운 상황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지금 보신 화면이 실시각 화면입니다. 의정부 중심가에 있는 아파트입니다. 10층짜리 아파트고요. 조금 전 그 옆에 사시는 주민의 말씀으로는 해 뜨는 마을 아파트다라고 증언을 하셨습니다. 네. 교수님, 네. 그 불이요. 아까 그 저희 취재기자 말로는 1층에 있는 지상 주차장에 있는 차에서부터 시작돼서 옮겨 붙었다고 했거든요. 네. 예. 그 상식적으로는 어떻게 차에서 불이 났는데 건물까지 저렇게 급속도로 건물 2층까지 옮겨 붙을 수 있을까? 지금 1시간 30분 지났는데요. 잘 네, 납득이 안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이게 이제 그 자동차 자체가 그 안에 그 휘발유와 같은 우리가 인화성 물질들이 굉장히 많이 있기 때문에 화재 자체가 굉장히 그 급속도로 확산이 되고 일정 부분 화재가 확대가 되면 폭발성 화재로 이어지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이 있고요. 네. 또한 주변에 그 가연물 등이 있게 되면은 그 가연물을 타고선 건물 내부로 화재가 확산이 그 급속히 이루어지는 그런 그 특성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 혹시 그 해외까지를 통틀어서요. 이런 식의 화재가 발생을 했었던 적이 최근에 좀 있었습니까? 사례가? 우리가 그 작년에도 그 산후조리원이 있는 건물 지상 1층 필로티 형태로 되어 있는 주차장에서 화재가 발생을 해가지고 건물 내부로 화재가 확대됐던 사례가 있고요. 이렇게 지상 1층 주차장에서 화재가 발생함으로써 건물 내부로 화재가 확산되는 사례들이 종종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그 2000년대 초반에는 일본 그 히로시마에 있는 초고층 아파트에서 화재가 발생했을 때 그때는 지상 1층은 아니었지만 9층에서 발생한 화재가 단 18분 만에 20층까지 발코니를 타고 급속하게 확산됐던 그런 사례도 있습니다. 예, 그렇군요. 지금 저희가 좌상의 자막을 통해서 전해드리고 있습니다만 한 명이 사망한 것으로 확인된 것으로 보입니다. 한 명이 사망하고 지금까지 집계된 부상자가 15명인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네. 일부 주민들은 옥상에서 뛰어내리는 것을 봤다는 목격자 증언도 나오고 있습니다. 자, 교수님 네. 감사하고요. 네, 예. 저희가 또 추가로 여쭤볼 게 있으면 다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